오빠가 필요해. 우린 나쁜 사람이 아냐. 우리가 놓인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그동안 있게 해줘서 고마워. 오늘의 늙기 전에 꼭 봐야 할 영화 119는 로튼 토마토의 에로 영화 탑 200에서 45위를 차지한 아이리시 남매의 공허한 섹스 의존증 쉐임입니다. 영화는 죽은 건가? 정주하면인가? 라고 착각할 만큼 공허한 눈빛을 한 미동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남자를 비추면서 시작됩니다. 출근하는 지하철 안에 잘생기고 세련된 남자인 브랜드는 뉴욕에 사는 중역인데 매춘부들과 빈번하게 성관계를 맺고 포르노를 보고 자위행위를 매일 여러 번 하는 남자입니다. 타인과의 관계를 차단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는 그는 겉으로 보면 완벽한 남자이지만 단절되어 있고 자신밖에 모르는 고독한 인물입니다. 그에게 섹스는 타인과의 소통이 차단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일종의 의존증인데 콜걸들과 섹스에서도 그는 그녀들과 물 한 잔도 같이 나눠 마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브랜드는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라콘 반지를 낀 맞은편의 금발미녀와 눈을 마주치는데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수줍고 낯설어하던 그녀도 점차 남자의 시선을 즐깁니다.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이 오가는데 내리기 위해 출입문 기둥을 잡는 그녀의 왼쪽 손가락으로 반지가 보이고 그녀는 뒤에 바짝 붙은 남자를 따돌리고 궁중 속으로 사라집니다. 뉴욕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이 남자는 회의가 끝나자 화장실에 들어가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 그의 노트북에는 온갖 포르노가 가득 차 있고 급기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됩니다. 퇴근 후 직장 상사가 꼬시려고 한 여자와 몰래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며 그의 아파트는 콜걸들이 드나들며 음란 채팅과 포르노그래피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이 열려있고 누군가 음악을 크게 틀어두었는데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가자 누군가가 벌거벗고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힘껏 샤워 커튼을 젖히자 벌거벗은 여자가 놀라 소리치지만 두 사람은 곧바로 서로를 알아보는데 그녀는 브랜든의 여동생인 CC로 그들은 CC의 나체 따윈 안중에도 없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날 밤 CC는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듯한 누군가에게 전화로 매달리고 있는데 사랑한다고 수없이 부르짖지만 상대방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CC는 브랜든에게 그동안 LA의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이번에 뉴욕에서 공연을 할 계획을 들려주며 당분간 뉴욕의 브랜든 집에서 머물 수 있냐고 묻고 브랜든은 마지못해 허락을 합니다. 브랜든은 데이비드와 함께 CC의 공연을 보러 클럽에 가는데 CC는 피아노 반주에 맞춰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을 부릅니다. 난 잠들지 않는 도시에서 깨어나고 싶어. 이 작은 도시의 우울함들은 녹아내리네. 어딘가 생각에 잠긴 듯하다 깊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부르는 CC의 노래를 듣는 브랜든은 깊은 생각과 슬픔에 빠진 얼굴로 급기야 눈물을 흘립니다. 공연을 마친 CC에게 브랜든은 데이비드를 소개해주고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세 사람은 함께 브랜든의 아파트로 가는데 가는 도중에 데이비드는 CC와 진한 키스를 나눕니다. 그녀와 시시덕거리던 데이비드는 그녀의 팔에 자해한 상처를 보고 무언가 일이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브랜든이 우편물을 확인하는 사이에 CC와 데이비드는 브랜든의 침대에서 관계를 갖고 브랜든은 불안함과 답답함이 가득한 얼굴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뉴욕 시내를 정신없이 뜁니다. 그날 밤늦게 CC는 브랜든과 잠자리에 들려고 하지만 브랜든은 그녀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브랜든은 직장 동료인 마리안에게 호감을 느끼고 둘은 데이트하기로 하지만 왠지 어색함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어디 출신이에요? 아일랜드. 간단한 질문들을 하면서 둘은 조금씩 자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리안이 결혼을 할 진지한 만남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두 사람은 저녁 식사만 마치고 바로 헤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브랜든은
욕실에서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 갑자기 시스가 들이닥치자 그는 시시에게 그녀가 자신을 염탐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당황한 브랜든을 뒤로하고 나온 시시는 브랜든의 노트북에서 화상 채팅을 하고 있던 여자를 발견하는데 그 순간 브랜든이 뛰어들어 시시를 무섭게 몰아세웁니다. 시시는 밖으로 나가고 갑자기 브랜든은 집안 곳곳에 있던 포르노그래피와 온갖 영상이 담긴 노트북, 섹스 토이를 처분해버립니다. 다음날 브랜든은 회사에서 만난 마리안에게 키스를 하고 그녀와 갑자기 호텔로 가서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 마리안은 떠나고 브랜든은 그 방에 콜걸을 불러 공격적인 성관계를 갖게 됩니다. 집거실에서 만화를 보던 브랜든은 시시가 데이비드와 함께 있다 돌아오자 데이비드가 유부남이라고 이야기해주지만 시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시시는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주길 원하지만 브랜든은 자신이 시시를 낳은 게 아니라며 거절을 합니다. 브랜든은 밖으로 나와 다른 남자의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하면서 수작을 거는데 그녀의 남자친구가 끼어들면서 상황이 종료되고 브랜든은 그의 면전에서 웃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브랜든은 따라 나온 그 사람에게 잔인하게 구타를 당하고 그 후 게이바를 들어갔다가 호텔방에서 2명의 콜걸과 관계를 가집니다. 브랜든이 외춘부 둘과 정신없이 빠져있는 동안 계속 시시에게서 전화가 오지만 받지 않는데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는 시시의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 봅니다. 오빠가 필요해. 우린 나쁜 사람이 아냐. 우리가 놓인 상황이 안 좋을 뿐이지. 그동안 있게 해줘서 고마워. 브랜든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자살로 인해 열차가 지연되고 문득 불안감이 밀려와 미친 듯이 시시에게 전화를 걸지만 그녀는 받지를 않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정신없이 뛰어들어간 아파트 욕실에서 손목을 잘라 피투성이가 된 시시를 발견하고 그는 구급요원을 부르고 출혈을 멈추려고 합니다. 그녀는 무사히 살아났는데 병원에 누워 잠든 시시에게 살며시 기댄 브랜든은 시시의 치료받은 손목이로 그동안 그은 수많은 상처를 보고는 비가 오는 거리로 뛰어나와 흐느끼며 걷다가 오열하며 쓰러집니다. 브랜든은 평소처럼 전철에 앉아있고 반대편엔 처음에 그 금발미녀가 앉아있는데 그녀를 바라보는 브랜든의 얼굴에서는 예전과 같은 미소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는데 화려해진 옷차림과 진한 화장을 한 그녀는 다음 역에서 내릴 준비를 하고 일어서면서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미소를 짓습니다. 그녀를 바라보는 브랜든의 눈에 그녀의 손에 낀 반지가 보이고 브랜든은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 브랜든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레이첼입니다. 그럼 제가 영화의 뒷이야기와 만든 사람들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임은 헝거룩한 영화제 황금카메라 상을 수상한 영국의 영화감독 스티브 맥킨의 두 번째 영화로 전작 헝거에 출연한 마이클 패스벤더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IRA 유언의 단식투쟁기란 정치적 역사적인 소재를 다룬 감독의 전작과 달리 현대 뉴욕을 배경으로 개인적인 심리를 다루고 있는데 스티브 맥킨 감독의 첫 대한민국 개봉작이기도 합니다. 베니스 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강도 높은 성적 수위와 배우들의 열연으로 영화제 화제작이 되었고 마이클 패스벤더가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섹스 중독 같은 위험한 소재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가장 높은 제한 등급인 NC-17을 받았는데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개봉했고 저예산 영화치고 상당히 흥행에 성공한 편입니다. 높은 수위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검열이나 연령 제한 등급 문제로 말이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감독이 수정한 버전으로 개봉했고 한국에서는 예술영화 수입사로 유명한 백두대간이 수입해 개봉했습니다. 여담으로 브랜든과 시시의 관계가 근친상간이라고 표현된 경우도 간혹 있었는데 맥퀸 감독은 근친으로 보인다면 당신이 잘못 본 것이다 라고 부정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화의 감독과 주연 배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 스티브 맥킨은 1969년생 영국 출신의 영화감독으로 연출, 극본, 비디오 아트로 알려져 있으며 1999년 터너상을 수상했는데 그레나다와 트리니다드, 이민자의 후손으로 런던에서 태어나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 맥킨은 난독증과 약시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학교에서는 대도적 차원의 인종주의가 횡행하여 학교 생활이 매우 불쾌한 경험이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첼시 미술학교에서 미술과 디자인을 공부한 후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수학하면서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후 뉴욕대학교 티시 스쿨 오브 아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브랜든 역의 마이클 패스벤더는 아일랜드 배우로 독일인 아버지와 아일랜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1977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태어났지만 아일랜드에서 성장했고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쿠엔틴 타란티노의 불미스러운 베스터즈로 미국에서 알려지게 되었고 프리퀄 엑스 퍼스트 클래스에서 마블의 안티히어로 매그니토로 데뷔했습니다. 골피컵 최우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고 골든 글로브상과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 후보에 올랐으며 노예 12년에서 노예 주인 에드윈 앱스 역으로 오스카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제시 역의 캐리 멀리건은 1985년생으로 잉글랜드의 배우인데 2005년 오만과 편견에서 키티 베넷 역으로 스크린 데뷔를 했습니다. 2009년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후보와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을 안겨준 언 에듀케이션의 제니 역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골든 글로브상 극영화 부문 여우주연상과 미국 배우 조합상 영화 부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는데 그레이티스트, 드라이브, 위대한 개츠비 등이 대표작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 무엇든 내 생각이 나고 어여쁜 경치 앞에서도 내 얼굴이 떠올라. 어떻게든 너에게 선물하고 싶지만 번번이 그럴 수는 없어. 안달하다가 무너져 내리다가 절벽이 되고 산이 되고 끝내는 화닥화닥 불길로 타오르는 꽃나무. 이것이 요즘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란다. 나태주, 고백.